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회사를 딱 봤을 때, 아, 이 회사 오래 가겠다. 혹은, 좀 불안한데?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 월급이 통장에 딱 들어왔는데 대출 이자를 냈더니 생활비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.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? 있잖아요. 기업도요, 정말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회사가 진짜 튼튼한지 아니면 그냥 버티고만 있는 건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건강검진법을 알아볼 거예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 진단입니다. 바로 빚의 무게를 재보는 건데요. 이 회사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.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이죠. 그래서 이 회사는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걸까?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이때 쓰는 게 바로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해요.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돈, 그러니까 자기 돈이죠. 이 자기 자본에 비해서 갚아야 할 돈, 즉 빚이 얼마나 되냐, 이걸 딱 보여주는 숫자예요. 자, 그럼 어느 정도가 괜찮은 걸까요? 보통 기준점을 200% 미만으로 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돈에 비해 빚이 2배보다 적으면 이 정도는 관리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걸 훌쩍 넘는다? 그럼 좀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빚이 다 똑같은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30년 만기로 천천히 갚아나가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장기 부채가 있고요. 당장 다음 달 카드값처럼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가 있단 말이죠. 당연히 단기 부채가 많을수록 회사는 훨씬 더 불안하겠죠? 숨 쉴 틈이 없으니까요. 자, 지금까지 빚의 전체적인 크기를 봤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빚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더 핵심적인 질문이 있거든요.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빚이 아무리 많아도요,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. 문제는 이 회사가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를 낼 체력이 있냐는 거죠. 이 체력을 측정하는 게 바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. 이름이 좀 어렵나요?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. 회사가 본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몇 번이나 낼 수 있나,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. 자,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? 회사의 영업이익이 내 월급이고 이자 비용이 대출 이자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. 월급보다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나가면 진짜 큰일이잖아요?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건강한 회사는 이자를 내고도 돈이 넉넉하게 남죠? 5배나 되니까요. 그런데 이 숫자가 1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좀 아슬아슬해지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비율이 1보다 낮아진다?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. 회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이자도 다 못 낸다는 뜻이거든요. 전문가들이 이런 회사를 바로 좀비 기업이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살아는 있지만 스스로 성장할 힘은 없고 또 다른 비주로 겨우 연명하는 상태인 거죠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돈의 질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회사가 공장을 짓거나 하는 큰 투자를 할 때 과연 어떤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. 첫 번째로 볼 건 차입금의 의존도인데요. 이건 회사가 굴리는 전체 돈 중에서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빌린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럼 이건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? 보통 30% 미만이면 안정적이라고 봅니다. 이 비율이 높다는 건 나중에 금리가 확 오르기라도 하면 이자 부담 때문에 회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. 회사가 공장이나 설비처럼 오랫동안 써야 할 자산을 사면서 과연 올바른 종류의 돈을 쓰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. 바로 이 비유동 장기적 합률이 그 답을 줍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앞으로 30년은 써야 할 공장을 짓는데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대출을 끌어다 썼다고 해봐요. 말이 안 되죠. 내년에 당장 대출 갚으려고 공장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쓸 자산은 장기적인 돈으로 마련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인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4가지 진단 도구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. 이제 이걸 다 모아서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회사, 과연 종합적으로 건강한 걸까요? 정리해볼까요? 첫째, 부채 비율로 빚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고요.
둘째, 이자 보상 비율로 이자 낼 체력이 되는지 확인합니다. 셋째, 차입금 의존도로 이자 내는 빚의 비중이 적절한지 보고, 마지막으로 비유동 장기 적합률로 장기적인 자금 계획이 탄탄한지까지 점거를 하는 거죠. 이 네 가지를 함께 보면 회사의 안정성을 아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맥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.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마다 평균이 다 다릅니다. 제조업처럼 큰 공장이나 설비가 꼭 필요한 곳은 원래 빚이 좀 많을 수밖에 없고요. 전기나 가스회사처럼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곳은 또 사정이 다르겠죠. 그래서 어떤 회사를 볼 때는 반드시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결국 이 숫자들은요, 단순히 빚이 얼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. 이 회사가 갑작스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버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, 즉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인 셈이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분석한다면 이 회사 돈 얼마나 벌어요? 라고 먼저 물어보시겠어요? 아니면 이 회사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나요? 라고 먼저 물어보시겠어요? 눈앞의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, 즉 안정성이 먼저 아닐까요?